보기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기역 부분 보시면 깜냥, 그래서 그것을 이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곧불은요. 그렇죠. 감기죠, 감기. 그래서 바이러스에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계통의 병이라는 의미의 표준어입니다. 곧불은 표준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나락이 많았다인데요. 나락은 볕과의 하늘살이의 풀이라는 의미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나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렇죠. 이런 아주 가느다란 풀, 사실 그냥 한 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잡초같이 생긴 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런 의미의 방언이라는 거, 표준어 아니고 방언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지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통나무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이라는 의미 맞고요.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입니다. 함지박은 표준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래끼는요, 그렇죠. 요 눈다래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발갛게 붓고 골마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이라는 의미의 표준어가 맞습니다. 다래끼, 뭔가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표준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지박은 표준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둑에서 유래한 한자어가 아닌 게 뭐냐라는 거예요. 중반, 국면, 훈수, 자충수 다 바둑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견제는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될 텐데 군사용어에 뭐뭐가 있는지 다 암기하셔라 이건 아니고요. 요 표현들이 거의 매번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바둑 관련 용어 한 번만 다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다음은 문학 교과서 속 인물들의 화행을 분석해서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분석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화자가 동년배에 대한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뭐였죠? 그렇죠.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모두 포함한 높임법을 상대 높임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여성 화자가 동년배에 대해서 상대 높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49년 이전 출생자와 50년 이후 출생자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역시 남성 화자가 동년배에 대한 상대 높임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49년 이전 출생자와 50년 이후 출생자로 나누어서 분석해 놓은 표이고요. 그렇다면 선택지 보겠습니다. 하계체는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 모두 가장 적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계체 보도록 하죠. 하계체는 그렇죠. 여성 화자들도 가장 적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 알 수 있는데요. 하계체보다는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우체가 더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은 것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 모두 동년배에 대해서 헤라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화자의 경우 동년배에 대해서 헤라체를 사용하는 비율은 33인데 해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선택지 역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표를 제대로 못 읽은 거죠. 50년 이후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는 동년배에 대해서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50년생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생 이후를 보시면 월등히 해체가 많죠. 그 다음에 남성 화자 같은 경우에는 50년생 이후에는 역시 해체가 많네요. 그렇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한 선택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뭐 이렇게 알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숫자를 보고 푸는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문제도 출제된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유형이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 보자마자 정답을 탁 체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더듬더듬 몇 개야 막 이렇게 표 보고 뭐 일단 문제의 사이즈 자체가 좀 크고 이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 그리고 뭐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 뭔가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드랍시키거나 패스시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풀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제대로 못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가정에서의 호칭어와 지칭어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빠의 아내에게 새언니라고 부르는 것 맞겠고요. 아내에게 아내의 남동생은 매부가 아니라 그렇죠. 처남이죠. 처남. 매부는 누이의 그렇죠.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2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언니에게 남편의 누나를 시누이라고 부르고요. 딸의 시아버지에게 바깥사돈, 딸의 시어머니에게는 안싸돈 이런 식의 표현 쓴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